지난 시간에 언어 발달 지연, 언어 발달 장애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은 언어 촉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이들 말할 시기가 되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신기해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언어 촉진 팁, 언어 촉진 방법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동영상 유튜브를 치게 되면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고요. 제일 많이 하는 촉진 방법이 뭐였냐면 양육자가 수다쟁이가 되라, 말에 자극을 많이 주어라, 이런 얘기가 많죠. 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조모가 키우는 아이와 또 엄마가 키우는 아이가 하루 종일 자기에 노출되는 말의 수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잘 아는 방법이죠. 또 2번째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것도 너무 잘 아시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고, 3번째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라 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언어 촉진하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진짜 저도 아이 2 엄마고요. 발달 관련된 이제 직업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진짜? 우리 어머니. 자, 저도 첫째 아이일 때는 이 방법 그대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막 수다 아이의 하는 행동을 다 하나하나 다 라미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네, 라미가 빨간색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네, 계속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요리도 많이 하고, 또 아빠가 양육을 할 때는 하루에 2-3번씩 놀이터나 산에 데리고 가서 언어 자극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집안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시죠? 네, 수다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늦게 데리고 오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책 잠시 잠깐, 또 미안하니까 책 잠시 잠깐 보고 재우면 9시, 10시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말에, 양육자가 하는 많은 말에 노출이 될 수가 없죠. 양육을 하거나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아빠가 양육을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수다스럽지 않죠. 아들은 행동으로 많이 놀아주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어머니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들 또 혹은 엄마들이라고 해서 다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인들을 보면 막 수다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말할 길을 즐긴다거나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용하시고 또 과묵하신 엄마들도 많죠. 혼자 있기를 즐긴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이나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는 수다장애가 되세요, 말에 자극을 많이 주세요, 알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하기 힘든 거죠. 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양육자가 맞벌이이든 할머니, 할아버지이든 아빠이든 또 너무 바빠서 언어 촉진을 주기 힘든 분들도 그냥 요 정도면 아이들이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출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법은 12개월 정도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쯤부터 시작해서 36개월 영아기까지 쭉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심부름하기. 너무 쉽죠? 심부름하기. 자, 철수야, 영희야, 이거 기저귀 갖다 버려, 아니면 기저귀 주세요 라든지. 12개월이면 잘 걷지 못하죠. 아장아장 자박자박 걸을 때니까 기저귀를 갈기 전에 앞에 있는 기저귀를 주세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물티슈를 주세요 한다거나, 아주 간단한 심부름부터 자주 시키세요.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는 양육자가 심부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안에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뭐 형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동사, 명사 이런 것들 다 넣어서 쓰게 되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심부름 시키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가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명사를 강조한다거나 동사를 좀 알려주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등의 강조를 합니다. 와나 기저귀 주세요. 아니면 이름을 빼시던지 기저귀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이렇게 한다 시키셔도 되고 좀 더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와나 기저귀 주세요. 혹은 기저귀 다 갈고 난 다음 기저귀 버리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게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아이들이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라서 심부름을 시켜보세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맞벌이 엄마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첫 번째 언어 촉진 방법은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들려주거나 아이와 함께 놀 때 많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가장 뭐 정석이다 이런 거는 아이가 하는 행동을 엄마가 다시 말로 표현해 주거나 또 아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하겠구나 아니면 아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입이 하얘질 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의성어 의태어 관련된 것들 뭐 가장 쉽죠. 뭐 콩콩콩 쿵쿵쿵 뭐 깡총깡총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엉금엉금. 근데 이것들이 아이들이 그 말 안에 뭔가 리듬감도 생기고 또 반복했을 때 또 따라하기도 쉽고 일반적인 명사보다는 몸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습득이 쉽겠죠. 그리고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의성어 의태어 관련된 책도 있고요. 의성어 의태어 동시만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동화책이죠. 사가가 쿵 이 책도 많은 의성어 의태어들이 뭐 들어가 있죠. 날름날름 뭐 쪽쪽이라든지 뭐 얌얌이라든지 우걱우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양한 책을 여러 권 뭐 많이 해주면 좋지만 책 한 권, 두 권 정도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성어 의태어 중심으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많은 단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두 가지 뭐 네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세요. 자, 세 번째 언어 촉진 팁은 많이 움직여라. 이걸 뭐 맞벌이 엄마들이 많이 할 수 있을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2개월 쯤에서 36개월 사이는 대근육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언어도 같이 많이 좋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을 막 얌전히 보면서 집중하고 막 책을 몇 번씩 읽을 때까지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보통 엄마들이 올린 글을 보면 뭐 동화책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뭐 책을 뭐 전집으로 샀는데 뭐 한두 권밖에 못 봤어요. 책으로 언어 자극 주는 거는 남의 일인가요?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그 시기는 앉아서 뭘 조곤조곤하게 듣는다거나 뭐 집중을 해서 뭔가 엄마가 해주는 자극을 막 집중해서 듣는 시기보다는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몸으로 놀다 보면 저희 입 꾹 닫고 이렇게 하나요? 보통 깡총 엉금 몸이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입을 꾹 닫고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되죠. 아이들하고 놀 때는 뱅글뱅글 뭐 동글동글 간다 뭐 짝짝짝짝 네, 콩콩콩콩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으로 하면서 아이에게
아주 반복적이고 같은 단어를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만 정해서 행동으로 하면서 보여주셔도 되고, 뭐 맞벌이인데 어떡하나요? 그 책 보는 시간에 대신에 뭐 깡충깡충 뭐 동료를 불러본다거나 토끼를 흉내낸다거나 그렇게 책 읽는 시간을 약간 할애해서 매일 3, 4분, 5분, 10분이라도 그게 매일매일 하게 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엄청나게 횟수가 많아지겠죠.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익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고전적인 언어 촉진 방법이 최고이지만 지금은 시대도 달라지고 사회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맞벌이 또 바쁜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는 언어 촉진 방법이죠. 저 또한 또 맞벌이고 또 둘째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첫째 때 했던 거에 3분의 1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촉진 방법 잊지 마시고요. 잘 주변 사람들과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보시고 잘 정보를 공유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시고 촉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맘은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